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잠시 후 8시에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 10시에는 첫 회의도 열린다고 하죠. 자, 비대위원 가운데 한 분 연결해서 비대위 앞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현충원에 가 계세요? 네, 현충원에 오늘 7시 50분경에 집결하는데요. 네. 조금 일찍 와서 전화 인터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주시는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되신 거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막중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축하라는 얘기는 음흠.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다 회복하고 나서 성공적인 임무가 완수된다면 네, 그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확신하세요? 이번 4.15 총선을 바탕으로 이 국민이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네. 당의 체제 개선, 이 당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예. 우리 당에 더 이상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는 음.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확신하면서 이 비대위의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비대위원들 간에 어떤 상견례가 있었습니까?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아직 없었고요. 예. 그 첫 번째 상견례 자리가 오늘 첫 번째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 전원이 모이는 건 이게 현충원에서가 처음이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김병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좀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비대위원회 인선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예.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예.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난다면 예. 그 뒤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김병민 위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라든지 연락을 취해서 비대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직접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직접 제안을 했고 전화를 통해 좀 미팅을 가졌으면 요청을 했고 네.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변화에 좀 중심에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나눈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금 현 상황 진단이라든지 처방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로 대면하자마자 꺼냈던 얘기가 네. 수도권의 키만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라는 얘기였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에서 저는 광진갑이라고 하는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소 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출마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북 지역에서 용산 한 곳을 빼놓고서는 전패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무거운 민심이 어떤지를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봤을 것 아니냐. 그 마음에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정당에게 희망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마음가짐을 먹고 변화를 해야 되니 그 변화에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총선을 통해서 어떤 드러난 민심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읽고 있던가요? 세대별로는 30대, 40대 젊은 세대 그리고 예.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이 미래통합당에 큰 기대와 희망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집권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사실 정부의 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과도 많았고 그 과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난해 있었던 조국 사태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공정의 가치를 위반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불거졌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정작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에 우리 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등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보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이념 중심적으로 그리고 정당의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지층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오직 국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끌어낸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마음을 얻지 못했던 이 젊은 세대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진단은 세상도 변했고 민심도 변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념에 갇혀 있었다 이런 진단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네. 뭐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간에서는 보수 색깔 빼기, 뭐 보수를 이제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 워딩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말로만 이 보수를 얘기한다고 이 보수가 아니다. 음흠. 흔히 자유우파라는 단어들을 참 그동안 지난 몇 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랬죠.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가슴에 잘 새겨넣고 예. 그다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음. 사실상 뭐 시장 경제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예. 이 공동체에 축적된 이 전통을 지키는 보수의 가치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과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이념적인 부분들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 음흠. 대결을 벌이듯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음. 중간 진영이 있거나 정치 조금은 떨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정신과 가치는 내면화시키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국가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변화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내용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동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떤 보수가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탄핵 사태 이후에 유승민 그 이제 이제는 전 의원이 되셨군요. 전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따뜻한 보수를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사실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게 성공을 했다라고 누구도 평가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순히 어떤 진단을 해서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것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유승민 의원을 대변하게 되는 과거 이제 새보수당이나 바른정당 등에 대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국민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국가와 공동체,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향에 대한 전환을 피했다기보다는 예. 내부적인 갈등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내부적인 갈등 요소에 갇혀서 이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기 위한 이 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당의 방향들을 선보이기에는 굉장히 아쉬웠던 한계들이 드러났던 시간이고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예. 두 번째 있었던 전국위원회에 강력한 변화를 예고했음에도 개파 불문, 지역 불문, 예. 이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당 내의 여러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전국이 특강인가요? 그 자리에서 김종인 네. 위원장이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때 어떤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 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네. 있는데 그러면 네. 지금 그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전해주고 계신 그 맥락에서 바보 같은 짓이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2년도 얘기를 끄집어냈는데요. 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매몰되다가는 결국 2011년도 무상급식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이야 사실은 무상급식이 아주 보편적인 그렇죠.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만을 계속 집착하면서 이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가는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려울 거다. 그럼 지금 시대에 있는 2020년 우리 보수 정당이 취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건 과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과거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미래에 다가서서 네. 변화와 혁신의 아젠다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 2011년도, 12년도로 잠깐 돌아가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선점했던 과거들을 돌이켜볼 때 네. 과연 어떤 길을 우리 정당이 걸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좀 명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일단은 우리 당이 계신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감을 이렇게 크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두 번째로 너무 좀 앞으로 우리 정치가 그런 이쪽 저쪽에 대한 편가르기 정치 극복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좌파 이중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네. 우파와 좌파가 완전히 양극단에 서서 서로
중간에 이제 타협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네. 싸워야 되는 적처럼 저는 좀 느껴지는 그런 묘한 감정적인 언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를 서로 싸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시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좌우의 논쟁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미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경쟁하면 어떨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 대권주자라고 얘기하시는 만큼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건전한 얘기들로 이야기를 네. 끄집어내시면 당과 뭐 본인 개인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번에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 하태경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괴담꾼으로 표현을 하면서 출당 이야기를 꺼냈는데 혹시 네. 비대위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세요? 이제 비대위가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는 만큼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피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놓고 이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네. 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보여줬던 국민들의 이 눈살을 좀 찌푸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까지 이 정당이 가야 되는가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네.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는 반드시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게 돌아가게 된다면 예.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돼서 축적된 그 모습들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에 그대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네. 이 문제가 윤미향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네. 민주당이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 모습들이 결국은 누적되고 축적되고 쌓이면서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민경욱 의원뿐 아니라 뭐 여러 앞으로 뭐 국회의원이 됐든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됐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식과 합리의 관점에서 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이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네. 어떻게 당이 대처해야 되는지는 충분하게 얘기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이제 또 이제 그 참배 일정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네, 아쉽지만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